우리의 이슈가 뉴스를 바꿉니다. 세상을 깨우는 황보선의 출발 새 아침. 네, 오늘 목요일 2월 10일에 출발 새 아침도 이 시각 가장 많은 관심 받는 뉴스 만관유로 열어 젖혀보겠습니다. 최희 아나운서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최입니다. 예. 오늘도 청취자 여러분 문자 받아보겠습니다. 어제 베이징에서 우리 선수들이 이 기쁜 소식을 전해왔죠. 예. 대한민국 첫 금메달이 나왔는데요. 메달을 목에 건 선수뿐 아니라 누구보다 멋진 모습 보여준 이 자랑스러운 선수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을 문자로 받아보겠습니다. 어제 저녁 경기 보시면서 느꼈던 벅찬 감정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문자 메시지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으로 보내주시고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문자 보내주신 분들 중 몇 분 추첨해서 상품도 보내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만관유 톱 소식은 네, 첫 번째. 금메달이죠. 네, 그렇습니다. 역시 쇼트트랙 최강국 대한민국 금메달 황대헌입니다. 중국 베이징 빙판 위에 마침내 태극기가 펄럭였습니다. 예, 편파 판정이 설령 만약에 이번에 있었다 할지라도 만약에 완전히 정말 실력으로 그냥 네. 그런 끼어들 여지를 완전히 없애버렸죠. 네, 정말 역대급 경기 보여줬어요. 네. 어제 저녁 열린 베이징 동계올림픽 쇼트트랙 남자 1500m 결승에서 황대헌 선수가 무려 10명의 선수들을 모두 제치고 예. 2분 9초 219로 가장 먼저 결승선을 통과해서 금메달을 따냈습니다. 예. 이준서, 박장혁 선수도 함께 결승에 올라 레이스를 달렸어요. 이준서 선수는 5위, 왼손을 11바늘이나 꿰맨 부상 투혼, 박장혁 선수는 7위로 레이스를 마쳤습니다. 예. 이준서, 박장혁 선수는 이번이 첫 올림픽 출전이었거든요. 결승까지 올라와서 정말 멋진 경기 보여줬습니다. 예. 황대헌 선수는 어제 경기에서 이기고 중국 관중석 쪽을 쳐다봤거든요. 예. 기자들이 의도한 거냐고 물어봤는데요. 의도하진 않았다고 하고요. 예. 다만 아무도 저에게 손을 못 대는 것을 전략으로 짰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여자 경기 쇼트트랙도 있었지 않습니까? 네, 여자 쇼트트랙 대표팀은 3000m 여자 계주 결승에 진출했습니다. 예. 최민정, 이유빈, 김아랑, 서휘민 선수는 계주 준결승에서 마지막 주자를 달렸던 최민정 선수가 막판 폭발적인 스퍼트로 2위로 결승선을 통과했어요. 예. 보면서도 이게 될까 했는데 한 바퀴를 남기고 역전을 해냈습니다. 예. 결승전은 13일 일요일 저녁에 열리고요. 예. 우리나라와 네덜란드, 중국과 캐나다가 금메달을 놓고 다툽니다. 예, 역시 우리 쇼트트랙 최고입니다. 네, 예. 그렇습니다. 자, 만관유 두 번째 뭡니까? 네, 두 번째 만관유는 오늘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재택치료 집중관리군 위주입니다. 예. 어제 저녁에 셀프 재택치료자의 기준이 바뀌었거든요. 어제 저녁에요. 네, 이 관련 내용과 꼭 알아두셔야 하는 지침들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예. 이 재택치료 관리도 고위험군 중심으로 바뀐다. 그건 여러 차례 얘기해 주셨는데 이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기준이 어제 바뀌었고 네, 맞습니다. 본격 시행이 오늘부터죠? 네, 근데 제가 조금 좀 말씀을 잘못 어떤 드려가지고요. 거요? 이제 정정을 좀 할게요. 예. 이 셀프 재택 치료자 기준이 아니라 이 고위험군 중심으로 재택 치료가 시행되는데 이 고위험군 기준이 좀 달라졌습니다. 고위험군 기준이? 네, 집중관리군의 기준이 집중관리군요. 바뀌었습니다. 이를테면 연령대 같은 게 좀 바뀌었나요? 네, 연령대는 60세 이상으로 동일하고요. 네. 이 먹는 코로나 치료제 이 투약 대상자 와 60세 이상의 집중관리군인데 예. 일단 아주 미묘하게 좀 바뀌었습니다. 어떻게요? 네, 집중관리군은 60세 이상과 먹는 치료제 투약 대상자인데 기존의 정부는 먹는 치료제를 처방받은 사람으로 발표를 했거든요. 예. 그런데 어젯밤 11시쯤에 먹는 치료제 투약 대상자로 확정했습니다. 먹는 치료제 투약 대상자다. 네. 이분들은 이제 보건소에서 하루에 2번씩 전화를 해서 몸 상태를 살피고요. 예. 반면에 일반 관리군은 정부의 모니터링이 없습니다. 그래요. 내가 알아서 스스로 건강 관리하셔야 합니다. 예. 그러니까 만약에 내 상태가
정말 안 좋아지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만약에 너무 상태가 안 좋아지면은 어. 집에서 가까운 외래진료센터에 가서 진료를 받으시면 됩니다. 예. 병원 문을 닫는 이 늦은 밤이나 새벽에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24시간 운영되는 재택치료지원센터나 예. 119에 전화하시면 됩니다. 그래요. 네, 또 재택치료에 필요한 물품은 미리 챙기셔야 하고요. 또 일주일 동안 큰 이상이 없었다면 보건소에 별도 통보 없이 격리가 자동으로 해제됩니다. 그래요. 임신부나 어린이들도 일반 관리군에 속하잖아요. 이 가운데 접종하지 않은 분들이 좀 많을 텐데 좀 걱정스럽습니다. 네, 그렇죠. 임신부와 소아도 일반 관리군으로 분류돼서 역시 셀프로 재택 요양을 해야 하는데요. 예. 방역 당국은 별도 체계를 갖춰서 대비한다고 합니다. 임신부 확진자가 조산이나 분만 기미가 나타나는 위급한 상황에는 이 별도로 관리해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고 하고요. 예. 이 소아도 소아청소년과와 협업을 해서 소아에 대해 모니터링할 수 있는 별도의 체계를 갖췄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세 번째 망관유 주십시오. 네, 세 번째 만관유는 성형외과 가슴 성형 환자 5시간 방치입니다. 성형외과에서 또 일어난 이게 무슨 일입니까? 네, 그제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이 올라왔는데요. 예. 유명 성형외과 수술실에서 일어난 일이라는 제목의 글입니다. 글을 올린 이 환자는 한 달 전에 유명 성형외과에서 가슴 수술을 받았는데 예. 마취 상태로 5시간가량이나 방치됐다고 주장했어요. 5시간 방치됐다. 이거 어떻게 알게 된 건가요, 환자가? 네, 수술이 끝나고 어지러움과 구토 증세가 이어지자 예. 이 병원 측과 신랑이 끝에 어렵게 수술 당시 CCTV 영상을 보게 된 건데요. 영상을 본 환자는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영상에 뭐가 나왔길래? 네, 환자는 상체를 탈의한 채로 마취 후 수술대 위에 누워 있었고요. 예. 그 옆에는 수술복도 입지 않은 병원 상담실장이 운동화를 신고 수술실에 들어와서 간호사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웃고 핸드폰을 만지고 심지어 과자를 먹기까지 했답니다. 한참이 지나서 병원 원장인 의사도 들어왔는데요. 이 역시 마스크와 위생두건도 쓰지 않은 채로 이 수술을 진행하는 충격적인 모습이 담겼습니다. 그래요? 환자는 어떻게 대응하겠다고 합니까? 네, 환자는 소송을 준비하고 있어요. 예. 이 병원 원장은 손님이 너무 많아서 어쩔 수가 없었다. 수술실 이방저방을 다니면서 시술을 한다라며 사과를 했다가 예. 환자가 소송하겠다고 하자 태도를 바꿨습니다. 우리는 잘못이 없다. 잘못이 없다고요? CCTV 화면상으로는 마스크 안 썼다 의사가. 네. 그리고 과자를 먹었다 상담실장이. 5시간 동안 마취 상태로 방치됐다. 네. 이런 상황인데. 그래요. 이 수술실은 사실 음식물 같은 거 못 들여오잖아요. 네, 감염 위험이 있기 때문에 네. 음식물과 휴대폰은 수술실에 반입이 금지돼 있습니다. 네. 이전에도 비슷한 사건이 다른 병원에서 발생을 했었잖아요. 예. 이 간호사들이 케이크에 초를 꽂고 생일 파티를 열었다가 논란이 됐었는데 예. 이번 사건이 벌어진 병원 의사는 이 사건을 언급하면서 다른 병원도 다 그렇다. 이 다른 의사와 간호사들도 수술실에 휴대폰 다 가지고 들어간다라면서 이 미안하다라고 했답니다. 그게 무슨 말인지 좀 이해가 안 가네요. 네, 납득이 안 되죠. 다들 과자 먹으면서 수술한다. 네. 예, 알겠습니다. 다음 망관유 주세요. 네, 네 번째 완관유는 예. 반려견 산책 시 목줄 2m 이내 유지입니다. 원래 당연히 그 반려견 데리고 나가면 목줄을 매야 되잖아요. 네. 그 길이 자체를 확실하게 지켜야 된다. 네, 그렇습니다. 이게 잘 들으셔야 하는데요. 예. 목줄의 길이는 2m를 넘어도 됩니다. 다만 줄의 중간 부분을 잡아서 이 산책시키는 사람과 반려견 사이에 연결된 줄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 줄의 길이만 2m를 넘지 않으면 되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목줄이나 가슴줄 길이는 3m짜리여도 줄을 바짝 당겨 잡아서 이 강아지와 보호자 사이 줄 길이만 2m 이내면 됩니다. 2m라고요. 네. 뭐 어쨌든 이게 요즘 개물림 사고가 자꾸 일어나니까 이런 조치를 뭐 시행하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번 규칙은 동물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고 네. 다른 사람에게 물림 사고 같은 위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만들어졌고요. 예.
이미 다른 나라에서도 이 목줄 길이를 제한하고 있어요. 미국은 1.8m, 독일과 호주 일부 주에서는 2m로 제한을 하고 있고요. 예. 목줄이나 가슴줄 길이 2m 이내 유지 기억하시고요. 기억하셔야 할 게 하나 더 있습니다. 이제는 엘리베이터를 tas을 때나 아파트 복도같이 좁은 공간에서는 목줄을 했더라도 반려견을 안거나 목덜미를 잡고 계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복도나 그러니까 그 건물 안쪽에서는 네. 뭐 들고 타거나.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러면 이거 언제부터 시행됩니까? 네, 바로 내일부터 시행이 되고요. 예. 만약 어길 경우엔 최대 50만 원의 과태료를 내셔야 합니다. 예. 네. 과태료. 네. 네, 오늘 만관료 여기까지 전해드리고요. 청취자 문자 살펴보겠습니다. 4554번님, 장하다. 부담감을 금으로 보답한 황대헌 선수 감격으로 울컥했다라고 하셨고요. 네, 황대헌 선수 너무 감동적이었습니다. 마지막까지도 잘 방어해줬고 그동안 편파 판정으로 속상했는데 대단히 멋진 경기였습니다. 모두 다치지 말고 남은 경기 임해주세요라고 8068번님 보내주셨습니다. 이분께 상품 드릴까요? 예. 네. 주시죠. 네. 또 9531번님은 쇼트트랙 보다가 이게 스포츠인가 며칠 전에는 편파 판정 때문에 굉장히 예. 멍했었는데 어제 경기로 그동안의 속상한 거 싹 씻었습니다. 세계 최고였어요.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예. 저도 몇 분 읽어드릴게요. 강문준님께서는 굿모닝 금메달. 예. 짧게 메시지 주셨고요. 네. P7429님께서는 대한민국 짝짝짝짝짝 이제 영미 초이 기대합니다. 이런 메시지 주셨습니다. 네, 오늘 저녁에도 경기가 낮에도 이어지는데 예. 모두 좋은 소식, 기쁜 소식 전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만관유 이제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최희원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